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좌빨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몇 가지를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1분기, 1, 2, 3월, 1,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0.3%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0.4%, 0.4%또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OECD, 이른바 경제협력기구, 이걸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OECD 국가 34개국 중에 드디어 우리가 당당하게 꼴찌에서 1등 기록하고 있습니다. 33개국이 전부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8% 얘기했는데 택도 없습니다. 아마 2% 정도로 뽑을 것 같습니다. 임기 3년 처음에는 대한민국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 전에 끌어내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김재동인가 밥맛 없는 친구가 연설 한 번 해주면은 1,500만 원 받는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정말 참 억장이 무너지죠. 근데 김재동이가 그전에는 200만 원, 300만 원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17년부터 갑자기 단가가 1,500만 원도 뛰어오르는 겁니다. 이게 또 어디냐? 지방자치단체. 저 시골에 충남, 논산, 아산 이런 곳인데 거기에 재정 자립도가 10%가 잘 안 됩니다. 그 지역에서 거두는 돈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다 못 줍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 국고 예산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내는 그 아까운 세금으로 김재동이 입만 열면은 1,500만 원씩 줍니다. 이거는 합법을 가장한 뇌물입니다. 뇌물. 자, 그 다음에 지난 20일 날 목요일 날 저 청와대 불법 새들어 있는 그 안주인 김정숙이가 재벌 회장단을 불렀습니다. 삼성, SK, 롯데 부회장님들 10분을 모시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관심사항 여러가지 사업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자, 김정수이가 무슨 자격으로 재벌 회장단을 부릅니까? 대통령 마누라는 우리가 불러주는 호칭이지 그건 관직이 아닙니다. 자, 이게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숙이도 들었으면 징역 30년입니다. 자, 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죠. 목소리 하나 삼척 항구로 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 나온 시민하고 악수도 하고 휴대폰 빌려달라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발표에 따르면은 자관 북한 통천항구에서 출발한 목선이 열흘 동안 항해를 해서 15일날 이른 새벽에 삼척 항구로 들어와서 부두에 아예 배를 정박을 시켜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6시 한 50분쯤 산책 나온 시민들이 50 이상에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북한에서 왔수다. 그러고 올라와서 대화를 나누면 휴대폰 좀 빌려달라고 서울에 있는 이모한테 전화 건다고.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동해안이 완전히 뚫린 겁니다. 우리나라 해군이 함정을 돌리면서 레이더로 감시하고 있고 해양경찰 경비정이 역시 레이더로 감시를 하고, 그리고 해안선에는 육군 경계병력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삼중 방어막을 다 뚫고 멀쩡하게 삼척 항구까지 배를 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작년 9.19 남북 군사합의서의 엄청난 그 결과입니다. 그 군사합의서 내용이 뭡니까? 휴전선 NLL 이 전방 주변에 경비 정찰 기능을 전부 약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서해안은 무려 85km에 걸친 평화수역을 만들어서 안면도까지 북한배가 들어오도록 해놨고,
동해안도 이번에 알고 봤더니 80km 해요. 속초 항구까지를 경계 완충 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아예 감시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그 사진 보셨죠? 양복 말끔하게 차려 입은 친구 뒷짐 딱 쥐고 서 있는데 그 친구가 그래 마누라하고 싸우가 가정불화로 내려온 위순자처럼 보입니까? 열흘 동안 배를 타고 울릉도까지 표류했다가 찾아온 어선으로 보입니까? 저는 특수요원이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그 목선을 타고 온 게 아니라 큰 구람을 타고 삼척 그 먼 바다에 모선을 타고 정박을 해 있다가 그날 15일 날 날이 새벽에 침투정으로 그 목선을 타고 삼척으로 들어온 특수요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휴대폰을 빌려서 전화를 했다는데 누구한테 압니까? 알겠습니까? 아마 그 관련되는 실력자한테 전화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연락이 거꾸로 가서 그냥 허지부지 해가지고 뭐 하루 조사하더니 위순자라고 그러고 나머지 2명은 돌려보내고 그리고 배도 어디 안 보일 때 좀 감춰놓고 제 의심이 뭐 그렇게 틀리지 않겠죠. 자, 이게 만일 그냥 연락병 정도로 온 것 같은데 정말 작심한 무장특수부대가 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난리나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진짜 큰일 났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에 윤석열이를 지명을 했습니다. 윤석열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특검 때 수사팀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온갖 없는 죄로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33년형을 받도록 만든 그 유명한 수사팀장 아닙니까? 바로 그 공로로 서울중앙검사장으로 발탁이 됐는데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발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장 지내신 분 내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전 정권의 고위 인사들을 잡아 넣었습니까? 그 공로로 중앙검사장이 된 이 윤석열이가 이제는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됐다. 이번에 왜겠습니까? 중앙지검장 된 이후에도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람을 잡아 넣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법부의 수장인 양성태 대법원장까지 지금 잡아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 공로로 무려 5개의 기술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문재인이가 왜 이렇게 윤석열이를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말 잘 듣는 사냥개 칼제비고 저놈 잡아 넣으라고 찝기만 하면 잡아 넣어주는 망나니 같은 사냥개니까 그 공로로 좀 시켜준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친구 그렇게 깨끗하고 당당한 친구일까요? 자, 재산이 66억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63억인가 95%가 부인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미 그 부인의 어머니 장모가 관련된 사기 사건으로 30억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이 작년 국정감사 때 자유한국당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총장은 임명 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어제 국회 서류를 넘겨서 20일 안에 이제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그래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이 한번 지켜볼 것입니다. 과연 정말로 윤석열의 비리를 제대로 파헤칠 건가? 그래서 낙마시킬 수 있는지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의 야당다운 투쟁성을 이거 검찰총장 인준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중국의 시진핑이가 평양을 방문해서 1박 2일 동안 있다가 어제 오후에 갔습니다. 세계적인 환대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연도에 25만 명 주민들이 동원돼서 카프레이드를 하고 집단 체조를 구경하고 잠자는 시간을 빼고 16시간 동안 둘이가 붙어 다녔습니다. 내린 결론은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간단한 첫째, 우리는 혈맹의 동지다. 두 번째, 김정은 체제의 안보 우려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직감 말하면 내가 너 확실한 뒷배가 돼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이른바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이거 간단히 말하면은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중국하고 북한 둘이 합쳐서 한번 붙어보겠다고 지금 아주 도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시진핑이가 그렇게 한가한 상황입니까? 자, 왜 이 회담이 열렸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급하죠. 하노이 회담 이후에 지금 북한 경제도 어렵고 지도력이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자기들 제일 든든한 뒷배인 시진핑이를 한번 불러다가 한번 이렇게 쇼를 하면서 자기 지도력을 강화해 보려고.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삼촌 한번 와주세요, 삼촌 와주세요, 정말 몇 번이나 부탁을 해서 이제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는 또 어떻습니까? 자, 미국과의 무역 관세 경쟁에서 시작돼 가지고 중국 경제 지금 어려워지고 있죠. 특히 화웨이 장비를 아예 거래하지 말라는 그 거래 금지 명령 때문에 지금 2025년에 세계 반도체 IT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겠다던 반도체 굴기가 무너지면서 화웨이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기 직전까지 놓였습니다. 거기다가 대만 이미 독립 주장하는 그쪽 세력이 미국과 밀접하게 돼가지고 20조에 해당되는 전투기 막 구입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며칠 전에 바로 홍콩에서 200만 시민이 나와가지고 사실상 홍콩의 자치권 회복,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자기 내부가 완전히 불안한데 어떻게 시진핑이가 북한을 찾아갑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다음 주 28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G20 선진 20개국 회의가 열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딱 선전포고를 해놨죠. 오사카 회의에서 시진핑이는 반드시 나를 만나고 가야 될 거야.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나한테 할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큰일 날 거야. 숙제를 딱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는 28날 트럼프를 만날 때 뭐 하나는 들고 가야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요번에 북한에 가서 이런 겁니다. 마치 북한 저 김정은이는 아직도 내 손아귀에 있어. 내가 나서면은 핵무기 폐기 비핵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트럼프한테 야, 북한 카드를 던지면서 조금 협상력을 좀 높이는 지렛대로 야, 나 너무 조지지 마. 북한 다루려면 내가 좀 필요하지 않아. 이런 어떤 그런 속셈으로 북한을 갔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1대1로 하던 비핵화 문제가 이제 미중 전쟁의 본격적인 이슈가 돼버린 겁니다. 자, 시진핑도 급하면은 북한 김정은이 그냥 손절매하고 야, 핵무기 빨리 몇 개 좀 미국에 보내, 내가 먼저 죽겠다 이놈아 하면서 삼촌이 조카를 한번 발로 차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예언을 할 수. 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폭격을 하건 김정은 내집 체인지를 하건 어느 리스트를 받고 미군이 사찰을 위해서 수천 명 미군이 북한으로 가든 자관 북한 문제는 이제 초비의 관심사, 미중 전쟁의 첫 번째 이슈가 되어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시계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눈은 똑똑히 뜨고 지켜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